안녕하세요. 건축극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건축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국내로 갈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마르세유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고요. 네. 오늘은 준공 나자마자 태백이로 얻어먹은 집. 아, 진짜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다비타시옹만큼 얻어먹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유명하진 않아서 이렇게 생긴 집이고요. 유니테 다비타시옹보다는 규모는 훨씬 적고 여기는 이제 80가구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법적으로. 네. 행복주택이라고 하고요. 행복주택은 끈의 정권 시대였죠. 임대주택의 다양화를 목표로 나왔던 하나의 임대주택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뭐 국민임대도 있고 매입임대도 있고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갈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행복주택은 좀 특이점은 분양하는 타겟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 신혼부부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만 입주를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어느 정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임대주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LH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을 했는데 그 중국 KBS에서 바로 이제 뉴스를 타게 됩니다. 정말요? 네. 왜? 뭐 다른 건축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뭐 저나 전사님은 이제 뭔가 준공이 나게 되면 한 번씩 검색을 해보거든요. 네. 혹시 뭐 사건이 있나 혹은 뭐 어떻게 주목받고 있나 혹은 뭐 어떤 상사가 있나 이제 그 궁금해가지고 해봤는데 제가 이제 한번 집에 가는 길에 검색을 했더니 이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뭐 네.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디자인 다양화 취지를 했으나 안전 취약이 우려 제기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텍스트를 써가지고 KBS가 이제 후드로 팹니다. 이제 LH. 근데 이 당시에 되게 시기적으로 안 좋았던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도 2019년입니다. 벌써 6년 전인데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이라고 그 LH에서 1년에 한 번씩 저 표로 설계 공모를 했어요. 전국의 어떤 단지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통 우리나라 아파트가 맨날 전문적으로 아파트를 하는 설계 사무소가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고 전문 건축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건축가 아니면 아파트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고 싶은 그런 설계 사무소를 대상으로 흔히 보는 그런 아파트 말고 좀 새로운 걸 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2018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23년에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런. 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도 저희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창 하다가 이게 갑자기 취소가 돼버린 바람에 한 2달치 일한 게 다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김포에 이 사태가 일어나요. 주차장이 붕괴되는 LH 아파트가. 그거는 무슨? LH 아파트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LH가 공사한 게 아니고 LH가 발주를 했는데 GS가 그걸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저렇게 무너진 거죠. 그럼 GS의 잘못인데. 부도가 나야죠.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이 거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 LH가 문재인 정권 때 땅 투기 그것 때문에 한참 이슈가 있었죠. 한참 후드를 받고 있다가 이게 무너지니까 그냥 거의 사회적으로 거의 죽기 전까지 맞았군요. 후드를 패고 이게 지금 철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아이고. 그 당시에 또 정권이 바뀌고 다 잡겠다 그래가지고 뭐 장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LH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시끌시끌했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작년이죠. 24년도에 LH 발주 물량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하고 있던 100%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도 발주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택이 부족해지잖아요. 그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어차피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게 모든 정권의 최고의 목표인데 이제 이런 사건 때문에 어쨌든 이거 수습하느라고 LH가 약간 작년에는 좀 힘들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터지니까 아까 설계 공모전이 취소가 돼버린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아이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이제 구멍가게 설계 사무소는 아파트를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혁신이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저걸 한다고 해서 혁신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고요. 그 와중에서 이 집이 이렇게 완공이 됐고 너무 예쁜데? 저 김포 저 사건이 터질 때 한참 골조 공사를 하고 있었나? 거의 한창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당신의 회사에 정관 있냐? LH 정관. 그때 막 삭삭 뒤지는 하여튼 뭐 사고 있었고요. 좀 멀리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공터가 청주교대입니다. 청주교대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고. 위치는 좋네. 청주가 70만 도시라고 하는데 이 주변은 저층에 다가구 다세대 혹은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되게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집이 이 주변에 비해서는 되게 압도적인 덩치를 자랑하는 건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죠. 너무 이렇게 어색하게 뭔가 들어오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난 1월달이죠. 스페이스지라는 공간지라는 잡지를 저희 회사 처음으로 잡지 게재를 하게 됐는데 나름 주목을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잡지사 내에서는. 근데 이게 스페이스지가 우리나라에 이제 건축 여러 가지 잡지가 있는데 제일 인정을 받고 있는 잡지 중에 하나는 국작술지로서. 네. 예,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이 집을 저희 이제 제목을 익숙함으로 채워진 낯선 집이라는 제목으로 텍스트를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 집을 소장님 작품인가요? 아닙니다. 저 이건 순수하게 양 소장이. 저 그걸 초안이 있었는데 그 네. 초안을 보고 살짝 기자가 바꿔주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갔습니다. 네. 익숙함이 뭐냐를 어떻게 해석했냐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보면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지 밖에 있고 자기 네. 집 사이에 중간 영역이란 게 있잖아요. 네. 중간 영역을 한번 회복을 해보자. 그 중간 영역이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작은 아파트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옆집과 윗집 사이를 보면은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벽 사이를 두고 맞아. 그 물리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모여 사는데 그렇게 안락함을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신기하네요. 네. 20cm인데. 근데 이제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단지 밖을 나갈 때까지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이렇게 옆집 사람을 봐도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좁은 복도, 그 좁은 계단실에서 옆집은 그나마 나는데 같이 모여 살긴 하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우리 동네 누가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요새 아파트 구조가 보통 이제 계단실 아파트가 저렇죠. 복도실은 그나마 나는데 계단실은 더해요. 요거는 이제 계단실 하나에 네 집이 모여 살고 있지만 뭐 두 집 모여 살고 있는 데도 많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에 내려가 자기 차 타고 단지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중간경이 완전 사라진 그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고요. 공유공간의 다양화의 두 번째 키워드인데 요새 아파트가 요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특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이죠. 저는 아파트 9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걸 항상 희망하면서 살고 있지만 커뮤니티 공간. 네, 네. 조식 준다는 거 제가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게 제일 부럽긴 한데 어쨌든 저런 거를 최대한 다양화해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이제 팔아먹고 있는데 단지 그게 분양 아파트에만 국한돼 있다는 거죠. 왜 임대 아파트는 그런 것들이 없고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죠. 관리비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네.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지 않냐 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사적 외부 공간의 회복입니다. 이 발코니에서의 삶, 그 유니티 다비타시옹 할 때 말씀드렸지만 개인만이 영위하는 외부 공간을 우리나라는 거의 포기했고 있어도 억지로라도 내서 실내화를 시켜서 사용하고 있죠. 요거에 대한 반성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코로나 때 전 세계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그나마 뭐 잘 관리해서 나왔는데 해외는 아예 집 밖에 못 나가겠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서로 합창도 하고 한 명이 연주를 하면은 그걸 다시 나와서 듣고 하여튼 그런 재밌는 광경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런 걸 하나 찍은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물론 지금은 다행스럽게 극복이 됐지만 팬데믹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럿이 모여 쓰는 외부 공간의 효용성은 과연 유효한가 네.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 일률적인 그 샤시가 쭈르륵 있는 것보다는 저렇게 이불도 널어놓고 화분도 내놓고 저런 건조대도 내놓고 저런 풍경들이 더 좋지 않나 아파트에서는 어떤 사람 저런 사람도 사네 뭐 저런 것도 하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키워드가 하나 있었고요. 본격적인 설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그때 이제 설계 공모 제출할 때 찍은 사진이고 여기 다이그램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무지개떡이라고 해요. 그 무지개떡은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보스가 지금도 주창하고 계신 개념인데 여러 가지 용도가 복합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도시가 활성화가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 집도 1층에는 상가들이 있고 2층에는 업무시설, 빨간색이 주거지역 무지개떡처럼 세 개가 이렇게 딱 적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단면대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청주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그 70만도 많긴 하지만 근데密도가 너무 낮아요. 도시 자체가. 그래요? 네, 그래서 동네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걸어 다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저 집은 그나마 조금 좋은 게 저 맞은편에 공원이 있어요. 마을 소공원이. 근데 저거랑 해가지고 1층에 상점을 도로변에 이렇게 쭈르륵 놓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이렇게 좀 끌어들여가지고 보행로를 우리 집의 1층에 좀 끌어들여 보자. 그래서 이 집을 중심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카페나 꽃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욕심이 좀 있었고요. 각각의 집들은 되게 작아요. 21제곱미터, 26제곱미터, 44제곱미터였는데 뭐 안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세탁실도 있고요. 뭐 화장실 있고 7번 발코니를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이 LH에서는 저거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설계 공모가 저렇게 돼서 들어왔는데 실무자들은 저런 걸 별로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저게 다 나중에 뭐 민원 소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단히 막 이렇게 싸우고 어쨌든 해가지고 지켜낸 7번이고요. 요거는 44제곱미터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에 네.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던 44제곱미터짜리 유닛이고요. 그 전체적인 집의 구성을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정도의 건물에서도 지하에 이렇게 많은 설비 공간들이 필요하고 주차장 당연히 필요하고요. 중요한 게 1층인데 1층은 좀 많이 좀 비원했어요. 그러니까 상가를 중심으로 그 1번에 마을 마당이라는 것도 만들고 5번에 마을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 도서관을 배치를 해가지고 날씨가 좋을 때는 폴딩도어를 열어서 1번에 이제 탭을 깔아놓고 책도 볼 수 있고 만약에 2번에 카페가 들어온다면 커피를 사서 저기 앉아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그림들을 상상을 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층은 이제 LH가 직접 쓰는 지역본부의 주거복지본부가 들어오는 업무시설이고요. 3층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 저희가 좀 노력을 했던 거는 이제 이런 동그라미 공간들이에요. 1번은 이제 공유 세탁방인데 동그란 약간 아메바 같은 모양을 가져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흔히 보는 복도는 되게 똑같은 폭에 되게 답답하고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저런 거에 알코올 보관 같은 걸 줘가지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 같은 걸 보관하기도 하고 아니면 앉아있을 수도 있고 저기 앉아서 마당을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공간도 약간 이렇게 알코올을 만들기도 하고요. 5번은 공유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노인 세대도 있으니까 텃밭을 만들어 같이 이제 식물 같은 거를 재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공간들을 좀 다채롭게 넣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4층, 5층 평면이고요. 가로의 거주 셀들과 세로의 셀들이 만나는 저 겨드랑이 공간에 저런 거를 좀 비워내가지고 저기 이름을 쌈지마당이라고 했는데 테이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갖다 놓고 앉아있을 수 있는 좀 여유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바깥으로 개방이 돼 있다 보니까 주변 마을이 이렇게 훤히 보여서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지금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맞네. 네. 그리고 6층인데요. 1번, 5번은 외부 녹지 공간이고 2번은 휴게 테라스고 4번은 운동할 수 있는 산스장 같은 기구들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저기서 운동할 수 있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유미테 다베타시 형이 옥상에다 저런 걸 만들었잖아요. 저런 거를 아이디어를 조금 갖다 썼고 7층도 이렇게 생겼고요. 7층도 이쪽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구름다리 같은 브릿지를 지나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 경험이 살짝 무섭긴 한데 되게 기분은 괜찮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리고 1번은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되게 층고가 높고 젊은 애들이 자기 집이 좁으니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뭐 생일 파티하고 아니면 뭐 인스타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좀 그랜드한 주방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저쪽 청주교대 넓은 공간을 바라보고 저 공유 주방을 만들었고요. 아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세탁방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런 것들을 좀 구석에 놔두지 않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좀 훤히 보일 수 있게 네.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의 위치에다가 좀 뒀어요. 이 집의 좀 캐릭터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1번, 4번도 공중정원이고 2번도 뭐 휴게 테라스로 쓸 수 있게 이런 공간들을 좀 넓게 혹은 작게 혹은 좀 층고를 조절을 해가지고 네. 다양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보면은 약간 레고 블럭처럼 젠가처럼 쌓아놓은 아파트가 아니라 네. 얘는 레고처럼 빨간색이 동서로 나 있으면은 파란색, 초록색은 이렇게 남북으로 나 있는 이렇게 좀 얼기설기 쌓여 있는 레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시작했죠. 드론 찍은 거고. 근데 이 사진 저희 회사에 의미가 있는 게 이건 좀 딴 얘기인데 거주가들끼리 모이면은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나는 이런 것도 해봤어. 이런 것도 해봤어. 하는데 이제 모형나 같은 건데 나는 타워크레에 있는 집을 해봤어. 설계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개업하고 나서 첫 단계가 그거거든요. 나 엘리베이터 있는 집 해봤다. 건물 해봤다. 그리고 두 번째가 헬리포트 있는 건물 설계해봤다. 이제 있고. 그럼 대형 빌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더 형님이고 더 그걸 능가하는 더 형님은 내 건물은 철거까지 됐다고 이제. 오래돼서. 뭐 자기도 네. 모여가지고 막 그런 그레이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타워크레인 사진 보니까 생각나. 네. 그래서 완공이 됐고요. 저 사진 작가분이 사진을 찍어주셨고, 근데 이 집이 준공하고 나서도 좀 운이 안 좋았던 게 날씨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그 6개월 동안 3번을 나서 찍었어요. 네. 사진을 맞아요. 하늘이 다 하는데. 네, 하늘도 있고 저 또 이게 아파트다 보니까 입주하면은 그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밖에 막 집 나와 있고 이러면. 이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사진이 만들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저 브릿지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사진도 찍고요. 이 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세히 가서 보면 절대 안 되는. 저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준공 나고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네.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요? 이게 너무 거치니까 집이 자세히 가서 보면은 마감이. 마감이. 그럴 수 있겠다. 미적인 분들이라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사진을 찍은 날인데 하늘 너무 좋잖아요. 네. 네. 근데 저날 갔을 때 정문에다가 그 분양 플랜카드를 대고 붙여놨더라고요. 반대편 찍고 철수. 분양 플랜카드를 떼고 다시 설치하는데 1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저희 돈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사실 저 왼쪽에 직통 계단실이 있는데 저것도 사실 외부였거든요. 네. LH에서 여긴 제발 창 달자. 그래서 공사 중에 바뀐 내용이고 저 태양광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태양광이 맞군요. 네. 요새는 이제 대형 건물들은 뭐 각종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죠. 네. 그거를 어느 정도 달성하려면 저 정도는 깔아줘야 간신히. 요새 공공건축물을 요새 새로 지은 거 보면은 저 태양광 처리가 항상 관건입니다. 예쁘게 된 것 같은데요? 창문 같은데? 저 때도 저것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저거를 사실 태양광 업체가 배치해 오면은 우리가 다시 고쳐서 이거 이렇게 되냐, 안 된다, 된다 이걸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보기 좋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반대편에서 찍은 거고요. 이건 정면에서 찍은 건데 지금 보시면 3, 4층, 5층에 지금 복도가 있는데 이제 복도 창이 설치됐잖아요. 아까 그 뉴스를 타고 나서 LH가 이제 난리가 났죠. 또 이런 걸로 털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발주를 내더라고요. 복도 창호 설치하는 걸. 지금 새 장처럼 지금 달아놨더라고요. 이건 세 번째 사진 촬영 날인데 이날도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게 딱 있어가지고 망했죠 일단. 오샵을 할 수도 없고. 요거는 두 번째 촬영 날. 요거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구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예뻐요. 네, 그래서 저 1층에 사람들 한 명이 저고 한 명이 직원이었습니다. 일부러 서 있으셨던 거예요? 저희가 모델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게 일부러. 있는 게 스케일이 보이니까. 몇 번 왔다 갔다 다시 해가지고. 그건 몰랐네. 이 사진 제일 좋아하는데 뒤쪽 도로에서 공공 보이너가 보이고 양옆에 이제 상가들이 들어오겠죠. 지금 최근에 가봤더니 꽃집도 들어오고 카페도 들어오고 했더라고요. 저 맞은편에는 뭐 이런 공예하는 뭐 그런 집도 들어오고 이게 희망상가라고 해가지고 LH에서 20년 보장 해준 상가인데 그 대신에 아무나 못 들어온 거죠. 다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런 건 좋더라고요. 네네. 저는 막 감자탕집 들어오고 막 그럴까봐 다행이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층의 마을 마당이었고 저기도 접니다. 이것도 세 번째 찍은 날이었는데 이때 또 복도 창호가 다 달려 있었어요. 이제 저기 복도에 보시면은 저걸 포샵으로 다 지웠어요. 있는 거 지운 거예요? 네. 그 창문이 여닫이니까 한쪽을 다 열었다가 한번 찍고 반대쪽을 다 열었다 찍고 그거를 합성해서 다 지우고. 세상에. 건축한 사람들은 남는 건 진짜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목을 매달고 지금 복도창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네. 네. 진짜 너무 다르다. 그분들이 생각했던 건 알겠는데 뭐 이건 제 짐작이지만 복도창이 없었을 때 가보고 있었을 때 가봤지만 달아달라고 했던 사람도 왠지 후회하지 않았을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저기 가보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후회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더 걸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 까였던 게 저겁니다. 1층 마당에서 계단으로 3층까지 오를 수 있게 만들었다. 게이트를 하나도 안 만들었다. 그 자기 집까지 올라올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그걸로 안전상의 문제인가요? 보안상이 이제 자기 집 복도 앞까지 아무나 들어오기 싫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건축계에서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 그러는데 이제 딱 울타리 치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요즘 배달 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약간 여기서 좀 한탄을 하자면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LH에서 분양 광고를 낼 때 되게 세세하게 적어놔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가구 막은 뭐고 여기는 복도 창이 없고 뭐 그렇게 다 적어놨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가 입주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래놓고서 그런 불만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지. 안 읽어서 그래요 매뉴얼. 예를 들어 소나타를 사는데 썬루프가 없는 걸 사놓고 나중에 자동차 회사한테 썬루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복도창 보시면 거의 절망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탁소인데 이것도 좀 이게 저는 사실 이게 관리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 넓은 건물을 관리소장 한 명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원래 저기 세탁 카페란 이름으로 세탁기도 있고 세탁을 기다리는 동안 뭐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현실은 저런 거죠. 아쉽지만 저라도 저기서 빨래를 안 할 거예요. 창호 없을 때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각자의 집에 복도를 걸어가면은 여기 체육하는 공간이 좀 보이기도 하고 위아래로. 그래서 여긴 공유 주방인데 여기도 할 말이 많은데 여기는 아예 잠궈놨어요 심지어. 관리 안 된다고. 관리인이 없는 게 진짜. 경비 아저씨가 절대 권력자지. 위층에 있는 휴게 테라스 이런 거는 공간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도 나왔고 이건 두 번째 촬영한 날이었는데 이거 촬영할 때는 직원이랑 저랑 둘이서 80개 집을 다 들어가가지고 불 껐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번에 그 박 실장님이 그 인테리어 사진 촬영하는 얘기 좀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건축은 장난 아닙니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공간 규모가 다르네. 네. 촬영해준 작가님이 계단실이 되게 이쁘다 그래가지고 여러 장 찍어주고 정말 계단실이 그러네. 예뻐요. 구게나임 축소판 같네. 감사합니다. 칭찬할 줄 아네. 그리고 이건 전망 사진이고요. 이건 이제 빛컷인데 요건 직원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색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TV가 약간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 네. 그때 이 트위터에 올리고 나서 제가 팔로워가 700명이 늘었어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인기가 좋았던 사진. 역시. 발코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세 번째 촬영하러 간 날 뭐가 있는데 봤더니 이제 저기 노인 세대인데 노인 세대에 저그 다라이 있죠. 다라이랑 항아리를 받게 내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지. 네. 네. 그래서 흐뭇했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 사진인데 공용 톡밭이고요. 이렇게 네. 조그마한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음, 저런 풀도 키우고 할 수 있는 저런 작은 공간도 있습니다. 저도 딱 저 사이즈 하나면 되는데. 나중에 되게 있어요. 근데 땅이 넓은 면적이 있는데. 네. 그렇죠. 뭐 네.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아, 행복주택. 왜 말이 많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네,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유명한 건물은 일단은 노이즈를 한번 타야 된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